안녕하세요. 맥키네치의 투자클럽입니다. HLB. 자, 운명의 다음 주가 다가옵니다. 가남 관련되는 NDA 신청 소식은 어떻게 나올까요? 자, 주가는 올해 4만원 돌파가 차트상의 가장 중요한 맥점인데요. 다음 주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장 직전 미증시 흐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세고요. 0.11%, 다우와 S&P 선물 같은 경우에도 0.2, 0.26% 약세 흐름이 전일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소형주 중심 러셀 2000 같은 경우도 0.72% 하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자, 유가는 보합세, 금값은 상승 흐름인데요. 어제 이제 새벽에 전해졌던 5월달 FOMC 관련되는 부분이 25p 올리는 부분들은 예상대로 되었는데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여전히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자, 이에 따라서 미정시는 이제 최근에 이제 금융주들이 어제도 좀 폭락하는 어떤 흐름들, 그리고 실적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반도체 관련되는 종목들이 하락하면서 국내 시장에도 이런 부분이 영향을 좀 그대로 좀 미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우리 시장 오늘 전반적으로 흐름 먼저 한번 판단을 해보면요. 요즘에 하루 걸러서 하루 수급이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이 어제에 이어서 선물에서 매도, 코스닥 쪽에서는 기관과 더불어서 같이 이제 매도세에 좀 나갔고요. 거래소 쪽에서는 코스피가 장중에 2,500을 좀 하회를 했습니다만, 가까스레 이제 종가상에서는 2,500선을 좀 유지를 했는데, 개인들은 좀 매수를 했고 외국인들 좀 매수세 흐름이 나오면서, 오늘은 이제 바이오 쪽의 흐름들이 굉장히 전반적으로 좀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달러 환율 자체는 15원 40전 정도가 내리면서 1322원 정도. 자, 이 정도면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환율 흐름이었습니다만 외국인은 좀 반대로 좀 움직였고요. 자, 오늘 코스피 쪽에선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 수에 비해서 조금 작았고요. 거의 뭐 비슷비슷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에 비해서 한 200개 정도 더 많이 좀 떨어지면서 최근에 이제 테슬라 관련되는 이 페라이트 코어 관련되는 어떤 종목들이 또 테마를 이루면서 급등했다가 오전장부터 좀 무너지면서 이쪽에서 어떤 수급이 좀 이탈되면서 바이오 쪽으로 이제 두루두루 최근에 좀 낙폭이 많았던 종목들 흐름으로 좀 올라왔는데요. 자, 미증시에서 이 이미노젠 관련되는 부분들이 대단한 상승 흐름을 보였죠. 미국에는 이제 뭐 가격 제한 폭이 없으니까 바이오 쪽에서 뭐 하락을 하게 되면 하루 아침에 뭐 반토막도 나고 그러는데, 자, 이미노젠 같은 경우에는 하루 만에 100% 넘게 좀 올라갔죠. 그래서 제가 뭐 HLB 관련된 오늘 특별한 기사가 없는데 비교 대상으로 이미노젠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기사를 좀 따봤습니다. 이미노젠이 주가가 하루 만에 140% 가까이 좀 올랐죠. 이 아주 긍정적인 드럭 트라이얼 데이터, 임상 데이터 관련되는 부분으로 significant, clinically meaningful. 그러니까 이제 임상의 어떤 데이터가 굉장히 좋은 어떤 결과 PFS 값을 조금 이제 가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오베리안 이제 캔서는 난소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표준 치료제 관련된 어떤 기대감이 나는데, 미정시에서는 사실 이게 이 항암제 관련되는 라인에서 굉장히 이제 주가 관련되는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좀 반영하는 어떤 흐름들이 있는데요. 자, 이 월봉을 좀 살펴보면 이미노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 이제 로슈의 이제 ADC 관련되는 이 캐사일라의 원래 그 ADC 개발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2015년도에 이 당시에 이제 아스코 학회를 통해서 굉장히 이제 이 회사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받으면서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2017년도에도 많은 이제 바이오 관련되는 매체에서 3대 항암 치료 후보 물질로 뭐 등극하면서
많이 이제 각광을 받았는데요. 근데 이렇게 항상 각광을 받을 때는 좀 급등하고 난 다음에 유지를 못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급락을 하고 난 다음에 또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임상 관련되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만 2019년도에 실패를 하면서 주가가 거의 뭐 회사가 없어질 정도로 주가가 급락합니다. 2018년도에 13달러까지 갔다가 2019년도에 실패하면서 1달러 정도 때까지 떨어지면서 또 바닥을 끼우면서 FDA가 새로운 임상을 이제 권고를 했죠. 예, 그러면서 이제 2021년도에 이때 이제 코로나 때도 있습니다만 영향도 있었습니다만 이민노젠의 이제 이 난소암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새롭게 임상을 진행해서 임상의 데이터가 결과가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달러 부근에서 또 이제 10배 가까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좋은 어떤 임상 데이터를 가지면서 이제 작년도에 VLA 신청을 하고 이제 11월 달에 이제 가속 승인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좋은 결과를 받아도 주가가 이 시가총액이 뭐 3조가 넘어가는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좀 영향을 받습니다만, 좋았을 때 급등하고 그 뒤에 또 빠지고 다시 급등하고 빠지고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다가 이제 의뢰 신청을 이제 하고 있는 어떤 이제 상태에서 작년도에 이제 말에 승인을 받았는데 이때 또 급등을 하지 않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난소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2019년도에 이제 실패할 때에 PFS 관련되는 부분들을 조정해서 새로 이제 결과의 어떤 데이터가 좋다 이러면서 어, 급등을 또 100% 넘게 단기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항암제에서 이런 어떤 등락들이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바이오에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미국에서도 종목마다 이런 흐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HLB도 이제 그런 흐름들의 어떤 주가 흐름들을 이전에 위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임상 데이터의 어떤 논란으로 급락했다가 기대감으로 좀 급등했던 2019년도의 사례가 있고, 그 임상을 새로 한 것보다는 이제 지금은 이제 간암 관련되는 어떤 적응증을 달리해서 시장의 어떤 우월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NDA 신청을 하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이 여기에도 이제 적용될 어떤 포텐셜이 충분히 뭐 가능해질 수 있는 어떤 비교 대상이다. 직접적인 어떤 비교 대상은 아니지만 어떤 이제 스토리가 조금 이제 유사한 어떤 측면이 몇 군데 있죠. 자, 그래서 한번 제가 이미노젠 관련되는 부분에 어떤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오늘 이제 특별한 기사가 좀 없어서 해외 사례를 좀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주가 흐름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계속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고 있는데요. 1% 상승 흐름으로 이 5달 흐름들도 그렇게 뭐 나쁘지 않은 어떤 흐름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제 5% 정도, 예, 거래량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제 줄어져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5월 1일 기준으로 공매도 잔고 같은 경우에는 4월 28일에 비해서는 조금 줄었습니다. 근데 대차 거래 관련되는 부분들은 5월 4일 기준을 보면 상한이 조금 이제 체결보다 많았습니다만, 여기도 보면 계속 이제 대차 거래가 체결되어서 재료를 앞두고도 공매도의 어떤 수급의 이슈들도 계속 이제 진행을 하고 있죠. 결과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HLB에서 올해 차트상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길목이 120일 6개월 기준으로 이제 결국은 이 39,600원 라인, 러프하게 보면 이 4만원 라인을 어떻게 넘어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은 한 5월 중순 정도에 항서제약과 HLB 입장에서 병용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FDA에
가난 관련된 ND 신청을 뭐 예정한다는 어떤 기사들이 좀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주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 흐름에서 윗꼬리가 나왔던 양봉은 사실 굉장히 좀 아쉽죠. 왜냐면 바이오주들이 전반적으로 최근에 낙폭이 많았던 종목들도 제법 좀 올라갔는데 HLB가 오늘 한 36,000원, 37,000원대에 유지를 하면서 5장의 흐름을 좀 이어가는 흐름들이 좀 나와야 되는 어떤 구간이었는데 아침에 10시까지 강한 흐름들을 오후장까지는 좀 이어가지 못하면서 다시 35,000원대까지 이제 내려온 어떤 흐름을 보이면서 한 1.89 정도 어떤 상승은 나왔는데 윗꼬리가 나왔다는 부분들이 사실 좀 아쉽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이제 이런 상승 삼각형의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 거래량이 좀 나오면서 이 고점들을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그 ND 신청 관련된 이전에 주가를 들어올리고 난 다음에 신청하고 난 다음에 계속 이제 윗단에서 놀아야지만 주가가 지속적인 어떤 상승 흐름을 갈 수 있는 패턴입니다. 아니면 이제 작년 재작년에는 항상 이제 단기적으로 그냥 급등을 재료를 반영해서 단기 급등하고 난 다음에 유지를 못하면서 떨어지는 형태들이 많았는데 이 내년까지 어떤 이제 이 재료를 본다면 지속적으로 만약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요 4만 원대 라인을 넘고 난 다음에 유지해 주는 흐름들을 이 5월 달에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결과적으로 이제 NDA 관련되는 부분이 나왔을 때 거래량은 또 얼마만큼의 2월 달에 물적 분할 관련되는 부분에 나왔던 이 거래량을 압도하는 어떤 거래량이 나와야지만 이 부분들이 이제 매물이 되지 않고 매집의 흐름으로 바뀌면서 공매도도 이제 쇼커버리 으로 바꿀 수 있는 어떤 국면이 이 4만 원대 가격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이제 가격대가 한 10% 넘게 조금 올라가게 되면 그 지점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강한 흐름으로 돌파하는 흐름들이 다음 주에 나오는 여부가 굉장히 뭐 중요한 어떤 다음 주 한 주가 될 거라고 일단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투자 재용 전략 삼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